네, 미국 투어 사기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네. 아트가 또 껴들어주면 굉장히 또 품격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네. 네. 자, 오늘 트럼프와 젤렌스키 그 영상이 주말 사이에 너무 화제였는데 네. 도대체 그 상황은 어쩌다 이렇게 벌어진 건지. 혹은 기획된 건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계속 지금 뭐 관세로 네. 여기저기를 막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셨죠? 그거 젤렌스키. 봤어요. 네. 일단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좀 보긴 좀 불편하긴 하던데. 네, 기획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CNN을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보좌관하고 나중에 이제 UN 대사까지 했던 수잔 라이스가 나와가지고 이건 다 기획된 것이다. 창피를 주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누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JD 벤스 부통령이 굳이 그렇게 왜냐하면은요. 젤렌스키가 미국으로 이제 가기 전에 광물 협정 다 타결돼서 서명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다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지금은 광물 협정이 일단은 지금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나가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 발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JD 벤스 부통령이 야, 너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제를 갖다 끝내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발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젤렌스키가 계속 했던 얘기는 외교 협정이라는 거 이거 별로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이 제공되지 않으면은 봐라 2014년에 크림반도 뺏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계속 북동부 그 소위 말하는 그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군사 충돌을 야기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막으려고 뭐 아마 프랑스인가 영국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너희들 평화협정 맺어라 그래서 그 벨라루스에 있는 민스크에 가가지고 민스크 협정 2를 체결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2015년에 민스크 협정 2를 체결을 하거든요. 그게 평화 협정이었어요. 근데 결국 도발을 멈추지 않고 2022년에 전면전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확실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외교적으로 지금 뭘 한다고 지금 하니까 고마워라 그러니까 발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벤스가 벤스가 했던 말에 젤렌스키가 좀 울컥했었고, 그렇죠. 그 젤렌스키가 울컥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그 트럼프를 건드렸던 말이 딱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너희도 나중에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낄 걸? 그렇죠. 딱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넌 지금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느낄지를 논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아름다운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나중에 너희들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끈한 건 맞아요. 벤스, 젤렌스키, 트럼프 이렇게 맞아요. 울컥이 그러니까 넘어가는 영어로 조금 쓰면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트럼프가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카드 있어? 너 카드 없어. 너 지금 포지션이 결코 좋지가 않아. 카드 있냐라는 질문을 갖다 6번을 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갖고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뭐 심정적으로는 많이 동조를 갖다 하는데 저는 좀 참았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젤렌스키가. 왜냐하면은 뭐 개인적인 감정이야. 우리가 이제 뭐 정프로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 술 한잔 먹다가 싸우면은 막 그럴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는 안 되죠. 그래도 집에 이제 가족이 있다면은 부양해야 되죠. 이건 이제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트럼프가 막
기분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자신의 실리가 중요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길에 네네네. 목숨 건 사람인데. 네. 근데 그 정도 협상이 거의 다 된 상황이면 도장 찍는 거 그냥 기분 좋게 찍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조금 이렇게 격앙이 막 돼가지고 상황이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생각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얘 이렇게 그냥 자꾸 딴지 걸면은 얘 갈아치울 수도 있어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고 오면은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 더 할 것 같고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예전에 젤렌스키 정적들도 지금 젤렌스키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나라 핵무장 다시 해야 돼 하고 지금 기금 보호자 했더니 뭐 돈이 엄청 몰리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다가 정말 어떤 그 벼랑 끝에 서게 되면은 젤렌스키에게 비난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실콘 조건 간에 트럼프와 푸틴 둘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와 푸틴. 예, 둘이 하는 건데 푸틴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젤렌스키를 그리고 네. 트럼프도 예전부터 젤렌스키를 너무너무 맞아, 안 싫어했잖아요. 예, 2019년에 그 자기의 정적인 바이든의 차남이 거기 저 우크라이나에서 조금 뭔가 구린 사업하고 있는데 네. 그 뒤를 캐가지고 나한테 정보 좀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럴 때 거부를 했어요. 네, 네. 젤렌스키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상에게 그런 거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위법이에요. 이제 그게 조금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이 트럼프 탄핵 기소까지 간 거예요. 물론 이제 탄핵 소추는 기각이 됐지만 네. 그런 구원들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요 지금 트럼프가 푸틴과 조금 짝짝꿍 해가지고 젤렌스키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면은 젤렌스키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네. 먼저 약간 하세요. 좀 네. 그 마이너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별로 또 그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의상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의상이 젤렌스키가 그렇게 입고 온 게 트럼프는 약간 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방문하기 전에 네. 트럼프 행정 트럼프 측에서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카키색 군복 말고 그래도 까만색으로 조금 나름 갖춰 입은 거예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예, 갖춰 입은 건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바로 문 앞에서 그래도 영접하러 나왔어요. 네. 첫 마디가 영어로 이제 You are all dressed up. 그게 뭐냐면 야 너 제대로 갖춰 옷 입었구나. 입었네. 네. 제대로 갖춰 입었구나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은 뭐 정확한 지금 워딩 기억이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의 영웅이고 뭐 해서 그래도 예 뭐 환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옷 입고 온 거는 조금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했다 해요. 네네. 단지 이제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뭔가 서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기획된 것이냐 아니냐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가 거기서 참았었어야 됐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가 본인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 광물의 그 뭐 확보라든지 네네. 공급망의 확보를 네네. 하기 위해서는 네.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는 종전 협정을 맺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네네네. 우크라이나는 네네. 이제 광물을 공급하는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젤렌스키는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도 젤렌스키를 내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젤렌스키를 어떻게 내려? 근데 젤렌스키가 사실 광물 협정 지금 체결을 할 준비 됐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트럼프가 여기 너희 광물 내놔 이랬었을 때 안 돼 그랬어요. 네. 안 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광물을 갖다 그럼 가져가려면은 우리 확실한 안전 보장 해줘 그랬더니 미국이 이제 또 그거는 해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럼 정말 안 돼 그랬는데 계속 압력을 갖다 넣은 거예요. 예, 뭐 너희들 카드 있냐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약간 조금 항복을 한 거예요. 백기투항을 한 상황이고 단지 조금 그 젤렌스키가 더 얻어내고 싶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얻어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광물 협정의 원래 원안에 나와 있는 문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
안전 보장과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지지한다. 뭐 요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마쿠에서는 야 우리가 어차피 광물 개발하러 가면 우리의 이제 기업가들이나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이 결국은 인계철선의 역할을 갖다 하니까 이 러시아가 함부로 침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네. 정도였었는데 젤렌스키는 이게 이제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안전 보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들리는 말이 야 내가 이제 푸틴이랑 얘기를 했는데 유럽의 평화 유지군이 들어와서 주둔하는 건 괜찮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그럼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이 펄쩍 뛴 거예요. 야, 그거 말도 안 돼. 그러더니 그거는 다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의 평화 유지군까지 주둔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뭐 안전 보장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광물 협정은 다 됐어요. 네. 근데 단지 그 부분에서 예, 우크라이나도 조금 만족할 수 있고 러시아도 용인할 수 있는 안전 보장안에 대한 합의 요것만 네. 조금 더 네. 미세 조정이 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감정적으로 너무 틀어진 네네네. 상황이어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도 뭐 다시 광물 협정 재개할 지금 준비는 되어 있다. 하지만 사과는 또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갈아치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아니, 부분이 안전 보장이라는 게 네네. 그 나토군이 주둔해 있는 게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그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확실한 것은 미국이 안 해주겠다 그러면은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이 연합을 하서든지 나토는 절대로 가입을 못하니까 그러면 네. 개별적으로라도 동맹 수준의 이제 안보 보장을 해달라라는 것이죠. 침공을 예. 받을 때 네네네. 같이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예, 나토 가입이랑 그리고 영토 수복은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협상에서 네. 기싸움으로 이렇게 막 나토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영토 다 수복해야 된다 이랬던 것인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관건이 아니었었고 정말 관건은 어떠한 네. 안전 보장을 해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것 현재까지의 같아요. 그 예. 뭐 서로 차지하고 있는 영토 내 정도에서 네. 아마 영토선이 그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하도 이제 유럽이랑 젤렌스키가 유튜브니까 조금 편안하게 얘기해도 네, 되죠. 네. 좀 방방 뛰고 있으니까 네. 예, 그 좀 다독거리는 차원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그랬어요. 영토 많이 찾아줄게. 예,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조금 분석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 북동부의 이 루한스크와 도네스크 여기는 다 포기하고 네. 네. 남쪽으로 이제 자포리지아랑 헤르손 뭐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수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중재안이 마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면은 사실 그러니까 만족할 수야 없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관건은 이 평화 협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평화 협정을 서명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침공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도발해 올 수 있는. 그거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원래 동쪽에는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러시아 네. 뭐 방송도 그냥 맞아요. 듣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쩌면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더 확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거기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완충지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러시아 영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 영토임을 러시아는 헌법에 그렇게 문구화했기 때문에 사실 뭐 중립지대화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쪽에 이제 돈바스, 그러니까 루한스크, 도네츠크 그 지역은 사실 러시아 영토로 공식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젤렌스키가 그 일정을 마치고 바로 이제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네네. 유럽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은 젤렌스키를 지지한다고 했고, 근데 지지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한 게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하고 나면 그다음 바로 유럽으로 넘어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긴 네네. 한데 네. 이게 그냥 상징적인 선언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동맹 구조가 뭐 미국과 유럽이 네. 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구조입니까 이게? 뭐 사실 그 미국과 유럽이 갈라설 거라는 것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시나리오였죠. 근데 지금 어떤
갈라서는 장면이 이 영화 헤어질 결심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지금 갈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 미국이 없는 유럽의 안보 아키텍처, 네. 그러니까 안보 구도를 다시 재설계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급작스럽게 발을 빼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군사 경제 지원을 중단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져요, 바로 집니다, 함락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함락이 되면은 동유럽, 발트 3국 그리고 전 유럽이 이 안보 위협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게 어느 정도 비비를 맞춰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게도 뭔가 계속해서 조금 뭐 이런 우리의 이 평화안, 중재안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떠냐, 저런 건 어떠냐.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이 두 팔로 환영을 했지만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근데 그 유럽 정상들 회의에서 나온 제안 중에 하나는 젤렌스키 미국 다시 가. 다시 가서 다시 가서 잘 빌어봐. 광물 조금 더 숙여야 되죠. 이거는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술 먹다가 싸우면 절대로 안 굽히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조금 더 사과를 하고 굽히고 들어가면은 광물 이 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여전히 지지를 좀 받고 있어요? 지지가 더 올라갔죠. 껑충 뛰어가지고 한 8, 9% 더 지지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벼랑 끝으로 우크라이나가 몰리게 되면은요. 저는 젤렌스키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젤렌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우리가 그래도 만족할 만한 납득할 수준의 어떤 안전보장안이 마련이 된다면은 나는 그만둘 수도 있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분께서 용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내몰릴 수도 있어요. 이게 푸틴이랑 트럼프가 짝짝꿍 해가지고 몰아내려 그러면은 몰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젤렌스키 말고 그래도 유력한 뭐 지도자 후보들이 좀 있어야 이제 젤렌스키 아웃되면 다음 누굴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사람들은 뭐 보이긴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친러 그리고 성향의? 이제는 뭐 트럼프까지 트럼프도 이제 친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옹립할 수 있는 후보들이야 있겠죠. 그게 이제 노림수이고 또 친러 정부를 옹립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전의 보장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안을 아주 크게 확보하지 못한 채 광물 협상의 그러니까 사인해야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은 없다라는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유럽으로부터 더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또 받아내는 수준이 러시아와 미국이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겠죠.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 광물 협상은 진행되고 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 네. 이게 이 개발 이익의 50%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에 적립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금의 일정 지분을 미국이 갖는 것이고, 그래서 기금에 이제 지분을 갖는 것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개발 이익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나머지 50%는 그냥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미국의 기업들이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겠죠. 근데 뭐 지금은 뭐 마크롱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프랑스도 들어가고 싶다니까 그건 조금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는 어떤 문구를 넣겠다 이제 이런 거는 어려운 것 같고 유럽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안전 보장안을 러시아도 용인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 안을 이제 빨리 가져가가지고 이 정도로 좀 합시다. 당신 푸틴 설득시켜주고 라브로프 저 외교장관 지금 방방 뜨는데 좀 말려주고 요 정도 이제 고선에서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고 요 전쟁 후에
나라를 다시 재건해서 다시는 러시아가 넘볼 수 없게 네. 그런 확실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토는 잃더라도 네네. 영토를 다시 수복하더라도 다시 공격받고 네. 늘 침공의 위협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또 친러파가 또 뭐 장악하고 뭐 이제 이런 내정 불안 이런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서 종전이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사라져요? 아니면 러시아 제재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벌써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제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것이 뭐 이제 무기만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 굉장히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offensive intelligence 그러니까 공세적인 정보전을 지금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엊그젠가 보니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거 줄여나가겠다. 그 다음에 네. 어제 보니까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제재를 그러니까 군사 지원을 지금 어느 정도 철회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 제재는 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평화 협정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가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조금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러시아와 이게 트럼프의 생각은 북한에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김정은에게도 네. 위협이라 그러면 잘 지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잘 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경제 교류를 갖다가 다시 재활성화하고 그리고 뭐 지금 러시아를 갖다가 G7에 다시 넣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G8로 넣고 이러면은 러시아의 위협 정도는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미러 경제 교류 그다음에 외교 교류 이런 게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평화 협상보다. 네네네. 그리고 약간 좀 번외긴 한데 영어 사용을 공식화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을 저 했다? 사실 몰랐는데 예. 지금 네, 맞아요. 그 내용이 좀 질문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조금 바보같이 저는 미국이 영어가 공식 언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네. 예, 예. 다인종 국가라서요. 예, 다인종 국가라서 그러니까 그 뭐 공식 석상에서 영어를 하지 않는 것도 용인됐었나 보죠. 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영어만 공식적으로 뭐 문서라든지 뭐 이런 데든지 사용할 수 있게 네네네. 그렇게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네네네.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독특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그걸 또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네. 뭐 어쨌든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권 초기라서 사실 더 그런가요? 10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에 한 꼬박 한 8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네.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 여전히 이제 민심의 지지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지지율은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를 지지했던 뭐 학자들이나 뭐 이제 전직 관료 출신들은 야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이제 뉴 노멀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잖아요. 네. 2년 후면은 중간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으로는 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조금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어떤 파티 플랫폼을 마련해서 중간 선거에 임한다면은 네. 지금 상하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의석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주당이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말 일방적인 막가파식인 이런 폭주는 조금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완전히 갔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또 너무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네.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요. 지금 뭐 마치 뭐 미국은 이제 뭐 동맹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국에게 더 잘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트럼프랑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을 대하는 것과 중국을 대하는 거 이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네.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국익 위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원칙은 좀 있어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레 겁먹고 뭐 우리가 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동맹 말고 뭐 딴 거 생각해야 돼.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를 대함에 있어서 뭐 우방국, 적성국 이거 차별화 두지 말고 우리도 네. 트럼프처럼 하자. 이거는 저는 섣부른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주말 사이 워낙 이제 화제가 된 네. 또 그런 영상이 있어서 그 관련된 분석을 한번 우리 김재천 벌써 세 번이게 아니고 우리 네 번 다. 죄송합니다. 김재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미국 현지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또 우리 3프로TV 글로벌 미국 투어, 로드쇼. 네. 미국 투어와 함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네. 오늘 아마 당분간 트럼프 시절에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종종 네. 또 모시고 네네. 또 그런 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